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죠. 유튜브를 몇 달 동안 찍지 않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희가 이전에는 제가 얼굴에 막 전체적으로 화면이 다 나와가지고 저도 부담스럽고 보시는 분들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칼럼을 쓰거든요. 그 칼럼을 챗GPT한테 넣었어요. 그대로 넣어서 PPT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PPT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챗GPT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챗GPT가 저희 칼럼을 가지고 만든 걸 PPT를 활용해서 하면 여러분 조금 더 보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좀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제가 칼럼에 이제 3개를 보통 씁니다. 3개 쓰는데, 하나씩 쪼개서 내보낼 생각이에요. 또 길면 안 보실 테니까. 제러드 쿠슈너 태양광 투자하고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바이든이랑 같이 토론을 바이든이 이제 망치는 바람에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사퇴하라라는 이야기 막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상당히 재밌었던 이제 기사였어요. 폴리티코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이 사람이 트럼프의 사위잖아요. 네, 트럼프 사위고 이방카의 남편이죠. 원래 부동산 재벌이었는데 트럼프 1기 때 백악관에 이제 선임 보좌관을 했었습니다. 선임 보좌관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사퇴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뭘 차렸느냐? 사모펀드를 차렸어요. 사모펀드를 차렸는데 바로 어피니티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 어피니티 파트너스에서 모자이크 솔라라고 하는 곳에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1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뭐 한 1382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모자이크 솔라의 지분 10% 이상이고 어피니티 파트너스 이사진에도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정도면 꽤 비중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이 칼럼에는 안 썼는데요. 사실은 이 쿠슈너가 워낙 마쿠의 권력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를 포함해서 미디어에서 이 쿠슈너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비중 있게 많이 다룹니다. 예전에도 이 사람이 중동 정책을 총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은혜 갚은 빈살만 사우디 국부 펀드가 쿠슈너한테 2조 5천억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쿠슈너가 설립한 이제 어피니티 파트너스에 무려 2조 4천억 원이 넘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빈살만이.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막강한 마쿠 권력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왜 태양광에 투자를 했을까? 장인은 좀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투자한 모자이크 솔라는 도대체 뭔가? 모자이크 솔라는 뭔지 찾아봤더니 이 모자이크 솔라라고 하는 회사는 태양광 금융 회사입니다. 태양광 금융 회사인데요.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캘리포니아. 그럼 캘리포니아는 뭐냐? 요 뒤에 나왔죠. 캘리포니아는 태양광 시설을 작년 1월부터요. 상업용 건물 특정 다세대 주택에 태양광 패널과 ESS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호텔, 사무실, 의료시설 뭐 이런 등등에 의무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ESS라는 건 또 뭐냐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태양에너지는 낮에 햇빛이 쨍쨍할 때 비추고 밤에는 없기 때문에 얘를 저장해 놨다가 밤에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ESS도 같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같이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설치하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에 융자를 제공을 해주고 이걸 통해서 어쨌든 전기를 보통 저희가 전기료, 에너지 연료비 많이 들잖아요. 한국도 지금 계속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내 지붕에 내가 까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통 한번 설치하면 20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20년 생각하면은 이게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개인용 PF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이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또 모아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금융 플랫폼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 모자이크 솔라가 이 태양광에 이제 캘리포니아 태양광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하고
장인의 에너지 정책이 다르잖아요. 네. 트럼프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청정 에너지에 대한 반대 입장은. 화석연료를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화석연료 때문이다라는 것 자체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고 풍력 터빈이 암을 유발한다. 또 그 해양 생태계의 그 고래를 미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그런 유명한 광고까지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가 꽤 이제 유명했었는데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거의 이 텍사스하고 디트로이트와 같은 이제 러스트밸리라고 하죠. 백인 노동자 그룹인데 러스트벨트만 하더라도 미국의 상당한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쇠락하면서 소득도 줄어들고 산업도 줄어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이래서 도시가 쇠락하고 이런 백인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이 불만 쌓여있는 이 불만을 트럼프가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해줬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도 화석연료 기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이 전기차가 이 자동차 산업의 대량 해고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왔죠. 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과연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집권을 하면 바이든의 대표 정책이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거대한 사회주의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즉각 유예를 할 거다라고 발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트럼프는 얘는 반대다. 태양광 반대. 예, IRA 폐지.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쿠슈너는 본인이 뭐 $1,000억 이상 투자를 한 이 투자 손실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폴리티코에서는 최근에 유세를 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공교롭게 트럼프가 많이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RA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세미나가 계속 열리고 있어요.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IRA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이거 한국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미 셋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집권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질 것이다. IRA를 무작정 그렇게 폐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트럼프가 워낙 말하자면 변수가 많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겉으로는 어쨌든 IRA의 경제적 영향을 보면 뭐 80개 국제 130달러 민간 투자, 태양광 제품 시설 이게 결국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태양광 밸류체인 에너지 안보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그 청정에너지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폴리실리콘에서부터 그게 인곳이 만들어져가지고 태양전지 셀을 또 붙여가지고 얘를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얘를 설치하는 이 하드웨어 요 5단계의 이 하드웨어 쪽은 그나마 좀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중간에 이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중간 4-5개의 밸류체인 전부 다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앞단에 있는 산업, 밸류체인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를 이제 중국의 밸류체인에 다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IRA를 통해 가지고 자국 산업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이제 해외 미디어에서 보면 이 자국 산업이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쉽지도 않고 이런저런 기사들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태양광 제품 생산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꽤 많이 전체 신규 발전 용량의 절반 이상을 뭐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 고용 창출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그 IRA를 통해서 태양광이 에너지 안보와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트럼프는 IRA를 없앨 것인가 말 것인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면 바이든이 뭐 예를 들어서 신규 화석연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개발이나 시추 이런 것들을 이제 허락하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화석연료에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정책을 뭐 기후공시도 그 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책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올 초부터 상당히 많은 이제 화석연료 기업들이 이 바이든 정책에 소송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공화당의 보수 그룹 한 100여 곳이 프로젝트 2020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었으면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로드맵이에요. 이 정책 로드맵을 이제 대표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헤리티지 재단인데 이쪽으로 지금 속속 합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에 이제 나오고요.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거죠. 이 연방 정부에서 바이든의 이제 마인 드라이브를 걸었던 청정 에너지를 지원하는 산업 조직, 뭐 재생에너지 부서, 관장하는 부서 이런 것도 철폐하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결론이에요. 잘 모릅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런데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투 트랙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화석연료도 하면서 재생에너지도 워낙 에너지 사용량이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계속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폭염, 2, 3기후 그리고 AI를 통한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전력 사용량이 전 세계에 계속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쓸 수 있는 건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쿠슈너 때문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투트랙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